안녕하세요. 강원교육말금 신근경입니다. 고릴라들이 술래잡기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포츠머스 대학에서 밝힌 연구 결과인데요. 굳이 고릴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유류 이상의 고등지능 동물들은 대부분 놀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 노는 건 본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놀이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놀이는 게으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놀 시간 있으면 더 공부를 하거나 더 일하자는 인식인데요. 과연 놀이는 낭비이기만 한 걸까요? 생생교육 현장, 오늘은 놀이가 가져온 학교의 변화 소개합니다. 동해 삼화초등학교. 교실문 열리기가 무섭게 우르르 운동장으로 몰려나갑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온종일 밖에서 살 수도 있고 놀다 보면 밥 먹는 것, 자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선물했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하니까 중간 놀이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협의를 하면서 블록 수업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0분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적어도 30분은 더 놀 수 있도록 하자라고 협의하게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갖는 총 3번의 휴식 시간. 그 시간들을 일일이 쪼개지 말고 하나로 합쳐 사용해보자는 발상이었는데요. 휴식과 놀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같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애들은 한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화장실 다녀오거나 물을 먹으면 바로 쉬는 시간, 공부 시간이 되는데 저희는 쉬는 시간이 30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동안 놀 수도 있고. 놀이 시간이 운영되면서 시작된 가장 큰 변화. 바로 학교 운동장이 시끌벅적해졌단 겁니다. 시간이 짧을 땐 감히 밖에 나갈 생각조차 못했던 아이들인데요. 이젠 교실에서 마음껏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걸 하긴 했지만 사실 20분 동안 노는 시간 가지고는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시간이 30분이나 되니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리고 줄넘기도 하고 때때로 아이들이 술래잡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해서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많이 나와서 놀아요.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고 다투면서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익히는 건데요.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놀이 시간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조금 더 한 번씩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를 많이 하면서 서로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놀이하면서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규칙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과 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본적인 사회성 훈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이 시간의 운영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됐던 건 아닙니다. 한 번 놀게 해주니 자꾸만 더 놀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그만 좀 놀게 하라는 항의가 쏟아진 걸까요?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 노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주어지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캐치볼도 하고 함께 뛰어놀고 이런 걸 선생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4학년들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국어 수업 중인데요. 책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직접 사전으로 찾고 조사하는 겁니다. 시사 도구? 아니 도구는 따로 찾아야 돼. 실컷 뛰어놀아서 그런가요? 수업 시간 집중력은 꽤 높은 편입니다. 놀이 시간이 많으면 아침에 피곤했던 피로가 싹 풀리고 그 공부에도 더 집중이 돼요. 아이들이 놀이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분하고도 상관이 있지요. 아이들 기분이 좋아지면 다음 활동에서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놀이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나면서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분 수업이 80분으로 대폭 늘어난 것인데요. 길어진 수업 시간에 걱정도 많았지만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됐습니다. 1학년 교실. 5, 6. 됐네, 그치? 왜 이만큼 남네?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배우는 중인데요. 5개의 모형을 1개와 4개로 또는 2개와 3개로 나눠보며 그 의미를 머릿속에 새겨보는 겁니다. 보통 80분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렬로 쭉 앉아서 선생님만 바라보고 80분 내내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예전에 주입식 교육, 일제식 교육 할 때 했던 방법들이고, 저희가 블록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탐구하고 하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배워나가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80분이라는 수업이 충분히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딱딱한 강의 대신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80분을 채운 건데요. 놀이 시간의 확장이 수업의 혁신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기존에 40분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수업 시간이 짧아서 대부분 선생님이 그냥 요약 정리하고 막 이렇게 주입하고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딱 끝나거든요. 완전 교사 중심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분을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뭔가 고민해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배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학교들도 놀이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에 위치한 금진초등학교. 전교생 15명의 초미니 학교인데요. 방과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텃밭에 심은 작물을 돌보기도 하고 키우는 토끼에게 먹이도 주며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최근에는 스포츠 열풍이 거셉니다.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비롯해 인라인 스케이트와 보드의 인기가 특히 높습니다. 마음껏 구르고 달리는 아이들 신이 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 시멘트 포장 도로도 아이들 전용으로 특별히 준비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놀이 시간에 뭘 할 것인지 다 결정을 했는데, 인라인하고 보드 이런 걸 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구입하기엔 너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해 주자고 선생님들이 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놀이에 대한 의견은 매주 금요일 전교 어린이 회의를 통해 접수합니다. 놀이 시간뿐만 아니라 놀이에 대한 선택권까지 아이들에게 모두 준 것인데요.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놀이를 회의해서 결정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만약 인원이 많은 큰 규모의 학교였다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고 싶은 대로 해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전교생 15명인 소규모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 의견 하나하나에 선생님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전교생이 다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두 모여 놀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 오늘은 짧은 봄을 만끽하며 화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 진달래꽃을 이렇게 먹었단다. 맛있어? 맛있어요? 가끔은 이런 작은 학교에도 놀이 시간이 필요한가 묻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교육과 입시 경쟁에 찌든 도시 아이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시골에서는 이미 충분히 놀고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놀 시간을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게, 마을에서 이제 그 언니들이나 뭐 하여간 동네에서 어울려 놀다 보면 놀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맥이 끊어져서 학교에서 이제 놀이를 좀 가르쳐야 하는 환경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이 수가 적은 데는 아이들이 이제 동네에 가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모였을 때 여러 명이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면서 몸으로 이렇게 또 배우기 때문에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는 게 공부다! 놀이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협동심과 배려, 또 긍정적인 자존감과 공감 능력 등 일일이 열거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컷 놀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벌과 스펙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요즘 같은 현실에선 말이죠. 하지만 실컷 놀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용기들이 하나둘 모여서 교육도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운영되는 이번 법률 서비스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교권 피해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 지원 담당이나 교권보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15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영재교육 담당 교사와 장학사 60명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잠재적 재능을 가진 영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5월 한 달간 영재교육 희망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영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담당 교사가 6개월간 장기 관찰 평가 후 학교 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사와 면접으로 선발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